항상 빠르고 정확한 토작가입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초안 프리뷰 영상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조합픽 또는 추천픽은 최종 분석 후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몽펠리에 최근 3연패를 기록하면서 좋지 못한 분위기. 전력상 아래인 툴로즈, 앙제, 랑스에게도 밸런스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페이스다. 올 시즌 몽펠리에의 강점은 공격. 상대를 최대한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인 뒤 압박으로 턴오버를 유발하고 전방으로 다이렉트한 공격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재미를 보고 있다. 리그 순위는 좋지 못하지만 올 시즌 리그에서 최다 득점 3위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득점력만큼은 높은 평가를 해줄 수 있다. 전술 특성상 라인을 꽤 올리는 상위권 팀을 상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인데 PSG에게도 2골을 기록하면서 득점력에서는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올 시즌 10위권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전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크다. 상대를 최대한 자기 진영으로 끌어당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많은 공격 찬스를 상대에게 허용해야 하는 상황. 후방에서는 적극적으로 압박을 시도하는 편이지만 압박의 성공률도 아주 높지는 않다. 리옹 상위권 팀들을 연달아 만나는 일정상의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수비적으로 약점을 드러내는 경기가 너무 많다는 점이 문제. 이전 경기에서 렌과 난타전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올 시즌 득점력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은 고려해야 할 문제. 라카제트의 영입으로 전방 결정력은 상당히 보완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파케타가 떠나면서 공격을 전개해 줄 선수가 딱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에캄비가 이전 시즌 폼이 너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파케타의 이적은 수비에서도 의외의 공백을 만들었는데 이전 시즌 막바지의 중원에서 에너지 레벨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 이전 시즌 중반 300까지 꺼내들면서 수비 안정을 위해 힘썼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파케타를 3선에 쓰는 433을 사용하고 나서는 상승세를 탔던 적이 있었다. 올 시즌에도 이전 시즌과 비슷하게 상대의 역습을 높은 수비 라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코멘트 올 시즌 리옹이 득점력에서는 기복이 있기는 하지만 전방에서의 결정력은 확실히 올라온 모습이고 몽펠리에는 리그 최다 득점 3위다. 몽펠리에의 역습 전술이 라인을 올리는 리옹을 상대로 잘 먹힐 수 있는 환경이고 리옹이 이전 시즌 약점으로 지적된 역습 커버 능력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추천 배팅 플러스 1.0 몽펠리에 승 2.5 오버. AC 밀란 베로나를 잡아내면서 순위를 3위까지 상승시킨 모습. 1위인 나폴리와는 승점 3점 차로 추격하기에는 충분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챔스에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이지만 리그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페이스라고 볼 수 있을 듯. 테오가 돌아온 것은 상당한 플러스 요인. 토날리를 왼쪽에 배치해 빌드업에 집중하게 하는 것도 테오와 레앙의 공격성과 기동력을 확실하게 사용하려는 의도. 이전 경기에서는 베나세르가 나오지 않으면서 토날리가 중앙 오른쪽에 배치되는 모습이었지만 밀란의 왼 측면 파괴력은 나폴리와 함께 리그 최고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수비진에 과부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할 문제. 왼 측면이 공격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수비에서는 토모리에게 과부하를 상당히 많이 준다는 것은 첼시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드러난 바 있다. 테오가 전진 빈도가 높은 반면 레앙이 수비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중앙 수비 라인에서 왼 측면까지 커버해야 하기 때문. 공격적인 운영을 시도하는 홈에서 실점이 더 많다는 것 역시 밀란의 공격적인 기조가 수비에서는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몬차 확실하게 상승세를 탔다. 리그에서 가공할 만한 성적과 공격력을 자랑하던 우디네세까지 잡으면서 돌풍의 주역으로 새롭게 거듭난 상황. 포메이션을 전환한 것이 현재로서는 신의 한 수라고 할 만하다. 이전 경기에서는 우디네세의 공격력을 100% 커버하지는 못했지만 이는 3,412로 전방에 꽤 힘을 주었던 것도 감안해야 한다.
리그에서는 343을 주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전술의 장점은 모든 수비 전술을 가동할 수 있고 상대를 압박하는데 유용한 포메이션이라는 점. 수비적이고 후방 압박 빈도가 높은 몬차에게 딱 맞는 전술이라고 할 수 있고 모리가 300의 중앙에서 커맨더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 엠폴 리전을 빼면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했고 3경기에서는 멀티 득점까지 성공했다. 엠폴 리전에서는 로벨라가 퇴장당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매 경기마다 득점을 성공시켰다고 할 수 있을 듯. 페시나의 폼이 나쁘지 않고 한 사람의 주력 공격수보다는 많은 선수들이 고른 득점을 성공시키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 올 시즌 득점 기록이 있는 선수만 8명에 이르고 있다. 코멘트 객관적인 전력뿐만 아니라 몬차가 주중에 코파 이탈리아 일정을 치르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밀란은 테오가 이전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르면서 장기인 왼 측면 파괴력을 100%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다만 왼 측면 루트가 수비에서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는 점과 몬차의 공격력도 최근 만만치는 않다는 점을 고려해 오버를 주력으로 삼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추천 배팅 밀란 승 2.5 오버. 첼시 브라이튼과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 경기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이 경기에서 패배하게 되면 순위가 메뉴와 순위가 바뀌면서 챔스권에서 멀어지는 상황. 반드시 승리를 거두고 승점 차이를 4점으로 벌릴 필요가 있다. 이전 경기에서도 맹공을 퍼부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던 경기. 상대의 육탄 방어와 강한 전방 압박을 토대로 한 수비를 뚫어내지 못했다. 조르지뉴 로프터스 치크로 구성된 중원은 상대의 압박에 상당히 고전했고 그나마 코바치치가 들어간 이후에야 중원에서 숨통이 트이는 모습. 다만 메뉴전을 앞두고 스털링, 7일 등 주력 자원들을 선발해서 제외하는 등 로테이션을 꽤 돌린 상황임은 고려해야 한다. 수비적으로 안정감이 상당히 올라온 상황은 긍정적인 부분. 최근 5경기에서 모두 무실점 경기를 펼치고 있다.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으로 인해 수비진에서도 위기가 꽤 많았으나 최근 폼을 완벽하게 회복한 케파의 활약이 꽤 인상적이었다. 이전 경기에서는 400을 가동하는 모습이었는데 선발로 출전하지 않은 실바가 다시 선발로 복귀한다면 300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메뉴 토트넘을 2-0으로 잡아내면서 4위 첼시와의 승점 차이를 1점으로 줄였다. 이 경기를 이기면 첼시를 제치고 챔스권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 이전 경기에서는 뉴캐슬전에서 아쉬웠던 공격 능력이 빛을 발했다. 뉴캐슬전에서는 15개의 슈팅 중 2개만이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면서 결정력 면에서 상당히 아쉬웠으나 이전 경기에서는 10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면서 결정력이 한결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상대 골키퍼 요리스의 활약이 아니었더라면 스코어를 더 벌리는 것도 가능했을 것. 카세미로 옆에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프레드도 득점을 기록하면서 간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도 긍정적인 부분. 최근 3경기에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 중원의 체력적 부분이 다소 변수라고 할 수 있겠으나 아마 이번 경기를 마치고 유로파 경기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까지는 선발 명단에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세미로가 이전 경기에서 가장 많은 태클 횟수를 기록하는 등 폼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메뉴가 상대적으로 주전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전 경기 첼시가 로테이션을 꽤 돌린 반면 메뉴는 카세미로 프레드 중원이 3경기 연속으로 출전하는 모습. 물론 카세미로의 체력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단점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두 팀이 경기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위 닭공 형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은 적다. 첼시도 올 시즌 이선의 폼이 일정치는 않은 편이고 메뉴도 빌드업 체계가 완성될 때까지는 카운터와 수비 위주의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추천 배팅 첼시 승 2.5 언더. 발렌시아 최근 5경기에서 패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내는 중. 마요르카의 경기 이후 바르셀로나 소시에다드 베티스 발렌시아를 만나는 험난한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까지 잡아내야 유럽 대항전 진출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올 시즌 발렌시아의 공격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가투소 감독이 선수들이 자율적으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클로이베르트 등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활약할 수 있는 판은 잘 마련되어 있다. 카바니의 최근 득점력도 상당한 수준이고 세트피스에서도 강점을 보이는 등 만들어낼 수 있는 득점 루트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다만 수비적인 세부 전술을 짜는 데는 다소 부족한 모습, 특히 실점 비중이 후반에 몰려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이전 세비야전에서도 86분에 동점골을 허용했고 엘체를 상대로도 극장골을 실점하면서 무승부에 그치기도 했다. 선수들에게 높은 수준의 성실함과 활동량을 요구하는 편인데 해당 기조가 후반에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고 볼 수 있는 부분. 마요르카 최근 페이스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전술적인 포인트는 잘 잡고 있는 상황. 올 시즌의 패턴도 철저하게 선수비 후역습 성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승점 적립에 아주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다. 올 시즌 마요르카는 전방 압박 횟수가 리그 꼴찌일 정도로 전방보다는 후방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은 편. 디펜시브 서드에서의 압박 횟수는 리그에서 4번째로 많은 상황이다. 때문에 공격에서는 전방의 무리키를 향한 단순한 전개가 주가 되면서 득점력에서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는 못하다. 최근 5경기에서 3득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마요르카의 올 시즌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을 듯. 다만 최근 4경기에서 3실점에 그치는 등 수비적으로는 확실하게 장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강인도 수비적인 기여도가 이전 시즌에 비해서는 높아졌고 중원에서는 바바가 활동량을 바탕으로 상대 빌드업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발렌시아가 시스템이 확실히 갖춰진 팀을 상대로는 꽤 고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객관적인 전력에서 열세라고 하더라도 승부의 향방을 단정 짓는 것은 무리다. 코멘트 마요르카가 확실한 수비 컨셉을 잡고 최근 실점 제어에 성공하고 있는데 세부 전술을 짜는 능력은 다소 처지는 가투소 감독의 특성상 선수들의 개인 기량의 공격을 맡기는 빈도가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 마요르카도 공격 패턴이 전방을 향한 직선적인 공격이 주가 될 것임을 고려하면 언더를 주력으로 추천할 수 있는 매치. 발렌시아가 최근 후반 실점으로 인해 승점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걸리는 부분이다. 추천 배팅 발렌시아 승 2.5 언더. 메넨글라트바흐 포칼에서 다름슈타트에게 덜미를 잡히는 이변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코어 전력에 누수가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주전들을 제법 다수 배치한 상황에서 하위 전력에게 덜미를 잡힌 것은 충격에 가까운 결과. 결국 이전 경기는 올 시즌 메넨글라트바흐가 가지고 있는 원정 약세를 증명한 경기가 되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홈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 홈에서는 60%에 가까운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밀어붙이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전 시즌에 비해 공격진의 슈팅 생성 능력이 매우 좋아졌는데 올 시즌 유효 슈팅의 비율이 가장 높은 팀은 메넨글라트바흐다. 올 시즌 메넨글라트바흐가 압박에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고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실점 리스크가 꽤 큰 편. 브레멘과 쾰른 등 압박이 강한 팀들을 상대로 멀티 실점을 허용한 바 있다. 프랑크푸르트도 압박 횟수가 상당히 좋은 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메넨글라트바흐의 실점 가능성은 꽤 높여도 무방할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레버쿠젠을 대파하고 포칼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좋지 못했던 경기 결과에서는 일단 벗어난 상태. 올 시즌에도 5위에 오르면서 이전 시즌의 영광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올 시즌도 이전 시즌과 똑같이 강한 압박 플랜을 사용하고 있는데 올 시즌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압박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최대한 막고 턴오버를 유발해 빠른 역습으로 이어가는 것이 올 시즌 프랑크푸르트의 운영 전략. 무아니의 부진과 코스티치의 이적 공백이 있기는 하지만 메넨글라트바흐가 높은 라인으로 인한 뒷공간 리스크가 있는 편이고 카마다가 올 시즌에는 리그에서도 순도 높은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로테이션을 돌렸던 보움전, 전력 차이가 컸던 뮌헨전을 제외한다면 큰 점수 차이로 상대에게 지지는 않는 모습. 하세베의 기동성 저하는
투타와 은디카가 커버를 해주는 모습. 하세베가 이번 경기에서는 나올 수 없다는 것 정도가 변수이다. 코멘트 일단 원정에서 올 시즌 리그 승리가 없음에도 6위라는 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홈 강세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올 시즌 전반적인 공격진의 퍼포먼스가 좋고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는 슈팅 스킬이 특히 돋보인다. 다만 압박을 주로 삼는 상대에게는 멘헨글라트바흐가 실점을 꽤 많이 허용하고 있고 프랑크푸르트가 공격력과 압박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득점 페이스로 넘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추천 베팅 멘헨글라트바흐 승 2.5 오버. 발 바이크 내 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는 상황. 이전 경기에서는 지루한 경기 끝에 무승부를 거두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시즌 공격력이 상승했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올 시즌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상대 진영에서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 홈에서는 점유율도 54%로 늘어난다. 때문에 10경기 20골로 득점력이 아주 좋아졌는데 이전 시즌의 롱볼 위주의 경기 운영 때문에 다소 처졌던 홈에서의 득점력이 상당히 올라온 모습이다. 크레이머가 주요 공격수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하사니와 요제프 춘이 주축이 된 이선의 활약도 긍정적을 볼 수 있는 부분. 다만 전력상 위에 있는 팀을 상대로 홈에서 보여주고 있는 높은 점유율 유지와 공격적인 무브가 통할 수 있을지는 의문.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3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모두 패배를 기록했으며 해당 경기에서 모두 경기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약스 유럽 대회에서는 예전만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리그 안에서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흔들리는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 엑셀시오르와 볼렌담을 잡고 득점력을 회복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 여러 선수들이 올 시즌을 앞두고 팀을 떠났지만 타디치와 베르바인이 주축이 된 스쿼드의 퀄리티는 리그 최강급. 433 전형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슈로이더 감독도 바르셀로나에서 수석 코치를 경험한 바 있는 만큼 점유율 유지에 상당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발 바이크가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전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점유율을 빼앗기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 주도권을 빼앗기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발 바이크가 전방에서의 활동이 많다는 점은 변수. 상대가 전방에서 빌드업의 핵심인 팀버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약스의 빌드업이 롱볼로 강제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발 바이크가 상위권 팀을 상대로도 멀티 실점을 기록한 적이 없고 압박과 역습으로 나선 에이지와 고어헤드에게도 고전했던 만큼 점유율이 승리로 무조건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 수 있다. 코멘트 아약스가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올 시즌도 리그에서만큼은 최강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발 바이크와의 전력 차이도 아직까지는 큰 상황. 다만 발 바이크가 전방에서 올 시즌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고 팀버가 압박을 당하면서 빌드업이 막히게 되는 경우에는 천하의 아약스라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발 바이크가 상위권 팀을 상대로 실점 억제에 성공하면서 경쟁력을 보여준 바 있고 아약스도 고어헤드와 에이지의 전술에 말리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었다. 추천 베팅 아약스 승 2.5 오버. 피오렌티나 유럽 대항전과 리그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럽 대항전에서는 하츠와의 2연전에서 모두 대승을 거두었지만 리그에서는 3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중. 레체와의 경기에서도 득점력에서 문제를 드러내면서 졸전 끝에 무승부를 거두고 말았다. 올 시즌 피오렌티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역시 득점력. 올 시즌 공격 전개가 아주 나쁜 수준은 아닌데 문제는 전방에서의 결정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점이다. 올 시즌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수치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나쁜데 이전 시즌 블라호비치를 유벤투스로 넘긴 이후부터 전방 부진이 시작된 상황이다. 요비치가 리그에서는 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이전 경기에서는 레체의 밀집 수비로 인해 박스 안 진입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올 시즌 리그에서 거둔 승리를 모두 홈에서 기록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지만 해당 승리가 모두 강등권 팀인 베로나와 크레모네세에게 거두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탈란타, 라치오 등
강팀들을 상대로는 전혀 경기력에서 강점을 보여주지 못했던 상황. 인테르가 이전 시즌보다는 부침이 심하지만 피오렌티나의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터밀란 리그에서도 점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바렐라를 최근 우측으로 배치한 것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측에서의 측면과 중앙 빌드업이 더 매끄러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전 경기에서도 바렐라가 한 골 1도움을 기록했고 투톱의 우측을 맡은 마르티네즈도 득점을 기록하는 등 우측에서의 공격이 인상적이었다. 전방 압박을 포기하고 전방으로 향하는 패스만 차단했던 로마전에서는 공격 전개가 생각만큼 풀리지 않으면서 고전하기는 했지만 피오렌티나가 소위 템백을 쓰는 팀은 아니다. 오히려 피오렌티나는 전방 압박의 강도가 상당한 팀, 최근 일정에서 사수올로, 바르셀로나 등 라인을 꽤 올리는 팀을 상대로 2승 1무를 기록하는 등 뒷공간 공략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강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코멘트 일단 피오렌티나가 리그에서는 득점력 난조로 인해 제 기량을 전혀 펼치지 못하는 상황. 요비치의 리그 성적은 처참한 수준이고 이전 경기에서는 밀집 수비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인테르가 우측에서 매끄럽게 빌드업이 이뤄지면서 공격적으로는 장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피오렌티나처럼 라인을 올리는 팀을 상대로도 꽤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추천 배팅 인터밀란 승 2.5 오버. 레알 마드리드 팀 분위기는 최고죠. 엘 클라시코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리그 1위를 탈환했고 벤제마와 쿠르트와가 발롱도르와 야신 트로피를 수상하면서 팀 내외적으로 경사가 가득한 상황. 이전 엘페와의 경기에서 고무적이었던 것은 템백을 상대로도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 템백을 사용했던 헤타페전에서 1-0 신승을 거두는 등 공격진의 결정력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전 경기에서는 호드리구, 벤제마, 비니시우스로 이어진 스리톱의 활약이 모두 좋았다. 이전 경기에서 기록한 유효 슈팅의 비중이 70%로 공격적인 면에서는 크게 우려스러운 점이 없다. 세비야가 어느 정도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중원 싸움이 가능한 팀이기는 하나 중앙 전력에서도 모드리치 크로스 발베르데가 버티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가 우세한 것이 사실. 다만 세비야가 최근 3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득점을 기록한 바 있고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도 리그에서 무실점 비율이 20%에 불과한 만큼 수비적인 리스크가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세비야 산파올리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에는 4경기 무패를 달리면서 서서히 순위를 상승시키는 모습. 다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데 득점력이 생각만큼 올라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일단 중원의 빌드업이 로페테기 감독 시절보다는 상당히 나아졌으나 전방에서 방점을 찍어주는 능력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 최근 4경기에서 모두 득점이 나오기는 했으나 멀티 득점은 단 한 골도 없었다. 9번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의 폭이 부족해 라멜라를 원톱으로 기용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한 골 정도의 기대는 해볼 수 있으나 그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니안주와 분우의 빌드업 참여도를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가 압박을 가하면서 빌드업을 최대한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중앙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 압박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전방에서 시도하는 압박의 비중이 높아 빌드업에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세비야가 산파올리 감독 부임 이후에 중앙 빌드업이 상당히 좋아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전방의 날카로움은 부족한 모습.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스리톱의 컨디션이 이전 경기에서 상당히 좋아 보였고 두 경기에서 모두 대량 득점에 성공한 모습이다. 다만 세비야도 꾸준히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는 득점력을 보여주었고 다득점은 아니지만 꾸준한 득점은 기록하고 있는 상황. 오버 가능성도 충분히 점칠 수 있을 것이다. 추천 배팅 레알 마드리드 승 2.5 오버. 비텟의 최근 두 경기에서 무패. 확실히 코쿠 감독이 부임한 이후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상황이다.
특히 이 경기에서 5골을 넣고 있는 득점력이 눈에 띄는데 코쿠 감독이 LADBG에 우승을 했던 시절 공격적인 전술로 리그를 제패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상한 일은 아니다. 500 기반 전술에서 400으로 전환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대를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애초에 이전 시즌 비테세의 기조도 수비보다는 공격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전 시즌 보여줬던 팀 컬러로 돌아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때문에 수비적인 리스크는 감당해야 할 전망. 이전 경기에서도 하부리그 팀인 코자켄에게 멀티 실점을 허용하면서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던 상황. 코쿠 감독이 미드필더 리빌딩이나 공격적인 운영에서는 타 팀에서도 능력을 보여준 바 있지만 수비 전술을 짜는데 능한 감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코쿠 감독 체제에서의 비테세는 실점 제어보다는 다득점을 기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MN컵 대회에서 승리하면서 긴 무승의 고리는 끄는 상황. 그러나 아직도 리그에서는 강등권에서 허덕이고 있는 데다 이전 경기에서도 하부리그 팀을 상대로 10분 만에 퇴장으로 인한 수적 우세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전 시즌에는 두부에서 점유율 확보 후 상대를 밀어붙이는 축구를 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전력 차이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직선적이고 수비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 다만 전방에서의 성과가 아주 부족한 상황인데 수비형 미드필더인 디에머스를 최전방에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전 경기에서 이선들의 지원이 꽤 있었고 경기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얻었지만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등 디에머스가 전방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전 리그 경기에서는 같은 강등권 팀을 상대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4231을 사용했으나 비테세를 상대로는 조금 더 수비적인 포메이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하데 벨트의 부상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등 수비적 공백이 꽤 심하고 수비적인 장점도 뚜렷하지는 않은 상황. 카드 징계로 이탈한 아라우가 돌아온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코멘트 비테세가 코쿠 감독 부임 이후에는 확실하게 이전 시즌의 장점이었던 득점력을 회복한 상황. 미드필더 리빌딩과 공격적인 전술에 능한 코쿠 감독인 만큼 비테세가 살아난 공격력을 바탕으로 불안한 MN의 수비진을 유린할 것이다. 그나마 수비적으로 비테세가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수비형 미드필더인 디에머스를 원톱으로 쓸 정도로 MN의 공격진 퀄리티가 좋지 못한 터라 큰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추천 배팅 비테세 승 2.5 오버. 마르세유 PSG와의 더비 매치에서 패배했고 다음 일정이 랑스 프랑크푸르트 모나코라 빡빡한 일정을 강호들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 리그에서도 2연패로 하락세다. 올 시즌 마르세유의 포인트는 압박과 역습, 볼 소유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적극적인 압박으로 다시 소유권을 되찾아 오거나 아니면 빠른 역습을 연결하면서 기동성을 살리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인상적인 화력의 원인은 역습으로 볼 수 있는데 올 시즌 역습 득점에서 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 산체스가 이적하자마자 주포 역할을 해주고 있고 특유의 성실성도 압박 전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무실점 빈도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라인을 높였다가 뒷공간 카운터를 맞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서는 홈에서 실점 빈도가 더 높은 편. 다만 상위권 팀을 상대로도 멀티 실점을 기록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실점 제어 능력이 뛰어난 데다 랑스의 최근 득점력이 아주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랑스 이전 시즌 7위를 기록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팀으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이전 시즌의 단점을 모두 고치면서 가장 안정적인 밸런스를 보여주는 팀이 되었다. 올 시즌 랑스는 공을 점유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다. 이전 시즌에도 득점력이 강점으로 꼽히던 팀이었는데 올 시즌에도 많은 점유를 바탕으로 찬스를 많이 만들고 있는 모습. 다만 최근 5경기에서는 3득점에 그치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방의 결정력이 생각보다는 좋지 못하다. 슈팅 개수는 리그 4위지만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은 뒤에서 네 번째다. 소트카 등 공격진의 섬세함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랑스가 상위권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수비. 이전 시즌에는 다실점 다득점의 팀이었는데
현재까지 리그에서 11경기 8실점을 기록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어 상대에게 찬스를 좀처럼 내주지 않고 있고 메디나가 주축인 300의 안정감도 높은 평가를 해줄 수 있다. 코멘트 마르세유의 우세를 점치는 편이 좋다고 본다. 최근 랑스의 득점력이 아주 뛰어난 수준은 아니고 공격 전개와 슈팅 생성에 비해 전방의 결정력이 뛰어난 수준이 아니기 때문. 마르세유가 역습 상황에서의 날카로움이 좋고 압박 능력이 좋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비력이 뛰어나 랑스가 득점력에서 두각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 다만 랑스도 이전 시즌에 비해 실점 제어 능력이 좋아진 만큼 마르세유도 크게 스코어를 벌리지는 못할 것이다. 추천 배팅 마르세유 승 2.5 언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가족방 또는 정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TV53 검색 후 연락 주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 후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년 이상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투자가